FM 105.3MHz CPBC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QP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열 시를 알려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문화진흥회 2023년도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CPBC 라디오 특별기획 플로깅 라디앤티어링 지구를 닦는 사람들 2편.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혜이석입니다. 이번 장맛비 전국에 걸쳐서 정말 이례적인 폭우가 내렸는데요. 특히 중부지방에 내린 호우로 안타깝게도 인명피해도 참 많았고 곳곳에 침수와 산사태 피해도 상당히 컸습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다가오는 위기가 아니라 어느새 우리가 체험하고 있고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직면하고 있는 현상이자 사실인데요. 자, 이 시점에서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친환경 습관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보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CPBC 라디오 특별기획 플로깅 라디앤티어링 지구를 닦는 사람들. 지난 1편 많은 성원과 격려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2편 나는 쓰레기 없이 살기로 했다 라는 주제로 제로 웨이스트로 가는 길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앞으로 1시간 동안 플로깅 현장과 이곳 스튜디오를 오가면서 이원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라디앤티어링, 이 CPBC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로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형식이죠. 자, 지구를 닦는 사람들 플로깅 단체 와이퍼스가 지난 홍대 앞에 이어서 오늘은 조금 더 색다른 곳으로 나갔다고 하는데 과연 어디에서 어떤 쓰레기를 줍게 될지 정말로 궁금해집니다. 자, 먼저 광고 듣고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윤하입니다. 그거 아세요? 지금 들리는 이 음악 AI가 불고기 버거로 만들었대요. 세상에 없던 불고기 버거 뮤직 지금 유튜브에서 플레이. 박연아입니다. 우리 나이엔 재산 물려주는 게 걱정이죠. 이럴 땐 상속을 내 뜻대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10년 이상의 신탁 노하우, 전문가의 맞춤 상속 설계,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하나 리빙트러스트를 검색해보세요. 똥또로똥똥똥 똥똥또로똥똥똥 하이생 시작하세요. 하이생 하루 종일 속 편하도록 온 가족 먹을 수 있죠. 무농약의 국내산 논료 발효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하이생 시작하세요. 네, 여러분께서는 CPBC 라디오 특별기획 플로깅 라디앤티어링 지구를 닦는 사람들 2편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럼 현장 상황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계신 허윤희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리포터님. 유람리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 지금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가 저는 사실 가장 궁금한데요. 다행히도 비가 안 오는데요. 네. 비가 오지 않는데 햇볕이 웬일인가요? 오늘도 저희 그 와이퍼스가 가는 곳은 햇볕이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요. 비는 오지 않습니다. 예. 이야, 이거를 다행이라고 해야겠죠? 네네. 아무래도 플로깅 하는데 이 비가 오는 것보다는 조금 덥더라도 예, 저희가 참으면서 플로깅 할 수 있으니까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네,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웃으면서 이렇게 플로깅 활동 취재해 주신 우리 허윤 리포터님 정말 감사드리고,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현재 그 와이퍼스 회원 20여 명이 이미 한 20분 전에요. 플로깅 시작하셨고요. 예.
지금 제 곁에는 지난번 1부 때는 시원한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미안해하시면서 방송하셨던 와이퍼스 지구를 닦는 사람들의 황승용 대표님, 닭장님께서 옆에 계시거든요. 말씀 나눠볼게요.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지구 닦는 사람들 와이퍼스 대표 황승용 닭장입니다. 네. 네. 오늘은 바닷가인데 을왕리는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플로깅을 하시는 건가요?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홍대를 방문해서 조금 더 도심에서 발생하는 담배꽁초나 아니면 테이크아웃 컵 위주로 이야기를 했다면은 오늘 이 을왕리는 밤이 되면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쑥을 터뜨리고 젊음을 즐기고 이런 공간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즐겁게 즐기고 간 그 뒤에는 무엇이 남나 해서 오늘 폭죽 탐피를 한번 직접 수거해 보려고 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바다와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을왕리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보통 이런 인천 쪽으로 바다 청소를 오게 되면은 보통은 뭐 정말 스티로폼이나 이런 어업 도구, 뭐 밧줄, 그물 이런 것들을 많이 수거를 하고 갔는데 뭐 냉장고도 있었고요. 근데 오늘은 여기 을왕리는 막 어업 활동이 많은 곳은 아니어서 약간 관광지다 보니 폭죽 같은 거 터뜨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담배 같은 거 피고 버리고 가고 요런 쓰레기가 상대적으로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침 제가 어제 미리 와가지고 좀 현장을 미리 봤거든요, 밤에. 근데 와 정말 폭죽놀이 금지라는 이런 안내가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정말 뭐 몇 초 간격으로 계속 폭죽이 터지는 걸 보고 와 이거 정말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즐기시는 분, 또 판매하시는 분, 이거를 이제 줍는 분들이 따로 있어서 지금 닭장님 가슴 앞에도 이 표를 붙이고 계시는데 폭죽하는 사람 따로, 노는 사람, 줍는 사람 따로라는 표를 이렇게 붙이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신 것 같아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많거든요. 이 탄피 플라스틱이요. 지금 한 20분 정도 제가 활동을 했는데 어느덧 봉투 바닥에는 이제 폭죽 탄피가 이제 쫙 깔려 있고 그리고 요게 사실 또 걱정인 게 많은 분들이 이게 불법이라는 것 자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이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게 폭죽을 해변에서 터뜨리는 거는 엄연히 해수욕장 관리법상 불법이고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폭죽을 파는 거는 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지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이거 샀는데 어쩌란 말이냐라고 단속을 해도 뭐 시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당연히 또 상인분들은 이게 또 생계가 달려있다 보니 서로 그렇게 계속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 서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시작 단계인데 많이들 쏟아서 죽고 계셔서 오늘 살짝 걱정도 되긴 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탄피가 모일지 걱정도 되는데 이제 가서 같이 또 합류하시죠. 동행하시죠. 예, 네. 탄피도 탄피지만 제가 지난주에 꼭 한번 드려보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네. 시원하신가요, 거기는? 비가 한두 방울 내리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잘 하실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모여주신 분들하고 즐겁게 활동하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작 단계인데 살짝 두렵긴 한데요. 네. 그래도 저희가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자연에 이 아름다운 바다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조금은 깨닫고 출발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플로깅 동행하면서 생생한 현장 전달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플로깅 현장이었습니다. 네, 허윤 리포터님 감사합니다. 이 현장 이야기 들으니까 굉장히 덥다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체험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우리 와이퍼스님들이 빗방울이 떨어진다고 해도 우비라도 입고 나가서라도 이렇게 활동을 하실 그런 열정이 충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뭐 그 비가 방해가 되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비가 오지 않아서 훨씬 활동성이 용이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이 플로깅 현장과 함께 이곳 스튜디오에서 나는 쓰레기 없이 살기로 했다라는 주제로 유익한 정보와 생생한 경험담을 나눠주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자,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지난주에는 그 홍대 앞에 플라스틱 플로깅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셨던 분입니다. 노수아 와이퍼스 사무국장님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원한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지구 닦는 사람들 와이퍼스 노수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지금 뽀송뽀송해 보이시는데. 네, 그리고 우리 쓰레기 통역사이자 쓰레기 박사님이시죠? 홍수열 박사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쓰레기 박사 쓰박 홍수열입니다. 쓰박님. 그리고 유일무이한 환경 캐스터로 활약하고 계시는 정주희 기후 캐스터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게 된 위상, 더는 외면할 수 없다. 기후환경 오지라퍼 기후캐스터 정주희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또 뵙게 되니까 굉장히 반갑고 또 오늘 어떤 이야기들을 펼쳐주실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현재 시각 10시 9분 54초 지나고 있습니다. 플로깅 현장과 이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라디인 티어링 CPBC 라디오 보인 라디오와 그리고 우리 지금 라디오 생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일부 생방송 이후에 우리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문의가 저희 방송국으로도 이어졌는데요. 혹시 우리 방송 후에 주변의 반응이 어떠셨는지 제가 궁금해져서요. 먼저 오늘 처음으로 시원한 스튜디오에 나와주신 노수아 와이퍼스 사무국장님 어떻게 반응이 좀 있었나요? 아, 네. 유튜브 영상으로도 봐주시고 현장 사진도 공유 드렸으니까 그때 보시고 더운 날씨였는데 이제 쓰레기도 많았고 정말 고생 많았다고 커피 기프티콘으로 응원도 받고 네. 시원하고 기분 좋게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그때 그 현장 밖에 계실 때에는 땀을 막 흘리시면서 우리 닭장님께서 또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할까요? 너무 뭐 이렇게 시원해 보이신다라고 언급을 하셨던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때 통화로 어떠셨어요? 그때 심리를 알고 싶어요. 아, 그때는 정말 시작하기 전이었는데도 진짜 거의 땀으로 샤워할 수준이었어서 정말 너무 부러웠었는데 지금 네, 너무 미안하네요. 오늘 잘해줘야겠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마냥 편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주희 기후캐스터님도 주변에 네. 반응이 좀 있었나요? 그렇죠. 네. 라디오 이원 연결 덕분에 되게 생생했다. 라는 의견도 주셨었고 또 생각보다 기후환경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라고 해주신 분도 계셨었고 또 저 같은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플러스 환경 덕후들이 많이 성공해서 방송에 좀 자주 출연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 주셔가지고 자주 좀 불러주십시오, 피디님. 아, 네. 뭐 제가 뭐 네. 이렇게 미약하지만 오늘 네. 또 잘 되면은 뭔가 또 있을 거예요. 네, 인센티브 팍팍. 환경 인센티브로. 그리고 우리 홍수열 쓰레기 박사님도 이제 뭐 늘 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또 방송은 좀 달랐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여러 곳에서 방송 잘 들었다 얘기를 들었는데 좀 깜짝 놀랐던 건 지역의 환경광에 갔는데 지역 환경운동연합 의장님께서 네네. 오, 거기 라디오 출연하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또 출연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깨알 홍보를 또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노수아 사무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1편에 그 플로깅 현장 홍대 앞에서 있었으셨는데 땀을 많이 흘리시면서도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마지막에 온 그 인증샷을 보면 거의 한가득이었단 말이에요. 그날 플로깅만 보더라도 이 쓰레기가 플라스틱이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이게 그때 그 활동으로 인해서 조금 줄어들어가는 그런 것 같나요? 아니면 여전한 것 같나요? 아무래도 요즘 진짜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 생각나는 여름이다 보니까는 길거리 다닐 때 쓰레기가 줄었다는 생각은 진짜 전혀 들진 않았고요. 네, 그때 홍대 나가 있을 때 제가 몰랐던 카페 브랜드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아니더라도 중소형 카페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컵 모양도 되게 다양화되고 사이즈도 되게 커졌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네. 여름에 진짜 얼음 관린 스무디, 과일 음료 많이 드시는데 냄새도 나고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진짜 아메리카노만 드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안에 있는 내용물에 네. 따라서도 수거를 할 때 문제가 있군요. 그렇죠. 날파리들도 달달한 음료 마셨던 거에 많이 꼬이기도 하고. 그렇구나. 이 부분도 또 이렇게 현장 목소리를 들으니까 알겠네요. 아메리카노 많이 드셔주세요. 이왕 마실 거면 아메리카노로.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제가 사실은 우리 쓰레기 박사님한테 최적화된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제로 웨이스트란 말이죠. 그래서 박사님께서 우리 쓰레기 문제나 그 분리 배출을 잘하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재활용률을 높이자는 취지인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쓰레기 문제 이야기할 때 자꾸 재활용 프레임에 빠져들어요. 근데 제로 웨이스트의 제로가 뭔가요? 쓰레기를 0으로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활용 이전에
쓰레기를 안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회용 컵을 분리배출을 잘하자 이전에 일회용 컵을 안 써야죠. 근데 일회용 컵 안 써야 되는데 요새는 아마 컵 주워 보셨으면 다 아실 텐데 요즘은 일회용 컵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일회용 컵 2개를 겹쳐서 쓰잖아요. 저 뜨겁지 말라고 뭐 이렇게 하거나. 하여튼 뭐 무엇을 부리려고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점점 더 우리의 소비가 엽기적인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재활용 이전에 불필요한 소비는 제발 좀 하지 말자. 그러니까 쓰레기를 줄이는 소비 습관들을 좀 더 많이 가지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소비를 통해서 쓰레기가 불가피하게 나왔을 때 이제 분리배출을 잘 하자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활용에 대한 발상 자체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재활용이 되니까 소비해도 괜찮아. 네. 이런 사고가 오히려 쓰레기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것이죠. 그렇죠. 맞아요. 하긴 그렇습니다. 재활용하면 되지 뭐 라는 생각 어제도 했는데 자 그런데 박사님 우리가 그 테이크아웃으로 받아오는 그 플라스틱 컵 이것 중에서도 재활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이렇게 갈리나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컵은 기술적으로는 재활용이 잘 돼요. 근데 재활용이 잘 되려면은 그 같은 재질의 플라스틱 컵만 따로 모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테이크아웃된 컵들의 경우에 일단 길거리 투기가 돼요. 아니면은 분리배출되더라도 쓰레기통에 가기도 하고요. 재활용품으로 가기도 하더라도 선별장에서 선별을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매장 안에서 특별하게 일회용 플라스틱만 따로 모으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사실상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실질 재활용률은 5% 아래로 왔다 갔다 정도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플라스틱 컵을 쓰더라도 분리배출했으니까 재활용을 하게 했으니까 나는 문제없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굉장히 또 알면 안 되는 것 같은 지식을 네, 알아버려서 지금 굉장히 땀이 비질비질 나는데 지난주에 박사님께서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 줄임 글자, 요약 글자 비행 분석이었나요? 네, 비행 분석.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말자. 네,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말자. 비행 분석. 이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비행 분석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좀 꼽아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모든 재활용품 분리배출에서 비행 분석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뭐 비행 분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재활용품은 없습니다. 이거는 모든 재활용품 분리배출에서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우리가 재활용품 분리배출에서 대표적인 게 페트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페트병 분리배출에서 일단은 음료가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음료를 다 비우고 다음에 세척을 한 다음에 라벨은 떼고 다음에 마개를 열어서 압축을 한 다음에 다시 마개를 닫아서 배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분리배출을 해줘야만 고품질의 재생원료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리배출 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리배출 원칙과 기준에 맞게끔 제대로 버려줘야 그 다음 단계에서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분리배출이 끝이 아니다. 분리배출은 재활용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보통은 분리배출을 했으니까 해방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 네, 그렇죠.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 포장 과잉 시대인 만큼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다 보면 내가 왜 그거를 이미 담겨져 있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이는 게 현실인데 제로 웨이스트를 위한 또 비행 분석 말고 OR이라는 게 또 있다고 들었어요. 보통 우리가 재활용 그럴 때 3R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reduce, reuse, recycle. 줄이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자. 이게 이제 3R이 핵심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계속 RRR이 계속 붙는 거죠 지금. 그렇죠. 10R까지 나왔는데. 10R까지 나왔어요? 그 10개 R까지 생각하면은 또 너무 복잡해질 테니까 일단 2개가 더 붙은 5R. 5R. 그러면 앞에 refuse가 붙고요. refuse. 끝에 rot이라고 하는 게 붙어요. ROT. rot이 뭡니까? 썩히다. 썩히다. 그렇죠. 그러니까 refuse는 거절하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가
거절을 통해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자. 이게 뭔가 막 사고 싶은 나의 내면의 욕망 뭐 이런 것도 거절해야 되는 거고 뭐 자꾸 사라고 이렇게 속닥속닥거리는 기업의 마케팅 이런 것도 거절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비에 대한 거절을 통해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줄일 것이냐와 관련된 구체적인 소비자 실천 지침이 리퓨저로 좀 압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가 소비를 대하는 태도는 리퓨저. 일단은 이 소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거절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네. 랏은 조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실천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가정에서 퇴비화를 시키자. 아, 가정에서? 그렇죠. 그 제로 웨이스트에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도 우리 집 밖으로 내보내지 말자 이런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아파트라든 이런 쪽에 밀집 구조 주거 형태에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마당이 있는 이런 집에서 퇴비화통을 딱 설치를 하고 퇴비를 시킨 다음에 정원에 이제 그럼으로 퇴비로 이제 사용하면은 집 안에서 이런 순환이 잘 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도시 구조에서는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악한 상황에서 또 실천하시는 또 제로 웨이스트 활동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를 한번 권장은 드립니다. 네, 지금 수많은 정보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렸어요. 그 비행 분석 그리고 5R까지 알려드렸는데 이거를 일단 곱씹어 보시면서 여러분 지금 을왕리 현장 아마도 아까보다 조금 더 그 끈적끈적한 땀의 현장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연결해서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은이 리포터. 네, 지금 을왕리 해수욕장은 탄피가 폭죽 탄피가 제 발밑에도 지금 있네요. 방송 연결해야 되는데 탄피가 딱 보여서 죽지는 못하고 이 방송 연결 끝나면은 좋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 밤에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낸 흔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방송을 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네. 제 곁에는 와이퍼스 회원 두 분이 계시는데요. 네. 한 분은 언니시고 한 분은 친동생입니다. 잠깐 얘기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성함 좀 한 분씩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영종도에 살고 있는 김초혜라고 합니다. 저는 동생 김초희입니다. 네, 주로 이 바닷가를 오실 때 아마 근처에 사시기도 하나 봐요. 그래서 오시는 것 같은데 네네. 오늘의 이 폭죽 탄피 플로깅은 어떤 편인가요? 제가 이전에도 시셰퍼드 단체를 통해서 한두 번 정도 탄피를 주우러 왔었는데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진짜 많은 양인 것 같아요. 그때도 한 700여 개 주웠는데 두 번째 있을 때는 한 1200개 정도 주웠거든요. 아마 오늘은 한 그 이상을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오늘 되게 심각하다고 느꼈고 이 탄피들이 되게 주우면서 생각드는 게 뭐냐면은 이 탄패들이 이제 작은 플라스틱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다로 흘러가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미세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이제 해양 생물들이나 이제 사람들한테 돌아오는 그런 문제 때문에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우실 때마다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네네. 언니 따라 오셨는데 오늘 처음 오셨다고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저 언니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이제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직접 눈으로 보는 건 오늘 처음이거든요. 근데 직접 해보니까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을 일단 먼저 놀랐고, 그리고 탄피가 정말 많다는 거에도 두 번째 놀랐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막 어디선가는 이제 막 폭죽 같은 거 이제 또 밤에는 또 하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걸 생각하면 약간 지금 죽고 있는 게 약간 허무하기도 한데 그래도 마음으로는 엄청 뿌듯함을 느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그런 마음이 드시는 거죠. 네. 지금 얼마나 주우셨어요? 그래도 처음 오신 것 치고는 많이 주우셨네요. 네, 진짜 많이 주운 편이에요. 이 정도면. 이 플라스틱 이 폭죽 탄피가 모양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볼펜의 두께 정도? 네네. 그러니까 볼펜심보다는 조금 더 두껍고요. 네네. 볼펜 심 정도 되는 크기가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대부분 이제 죽다 보면은 이게 터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폭죽할 때 이제 이게 압력 때문에 이 작은 플라스틱 탄피가
그 압력 때문에 퍼진 거죠. 네, 그런 찢어진 그런 모양도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양들도 있고 되게 그런데 파편들, 작은 파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작은 파편들이 이제 바다로 흘러가게 되면은 진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되게 되는 거죠. 네. 네네. 이 관심 있는 분들이나 플로깅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들 주로 바다로 오셔서 폭죽 탄피를 주우신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예, 함께 동참하는 그런 말씀, 이걸 왜 하는지 하니까 이런 것이 좋기 때문에 네. 많이들 참여 부탁한다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제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 자체가 되게 건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같이 이렇게 연대해서 죽다 보면은 정신도 건강해지는 것 같고 되게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는 느낌이 우선 가장 많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계속 탄피를 주고 하는 이유가 이제 SNS에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폭죽 탄피 문제. 왜냐하면 폭죽 탄피가 이 해변에서는 그러니까 해수욕장에서 폭죽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그런 사실들을 알리고 사람들이 이제 폭죽을 이제 덜 터뜨리게 되는 마음, 사람들의 시민 의식을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탄피를 주우면서 이렇게 이제 사진 찍고 이렇게 SNS에 알리고 그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알리실 것 같고 네. 다음에도 따라오시나요, 동생분? 네, 저 오늘 이거 주운 거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친구들은 자랑 많이 할 거고 다음에 또 와서 네, 저 환경 비키니가 방송으로 공헌하셨네요. 마이퍼스 회원 한 분 추가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뵙기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장 사진 저희 CPBC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어플 통해서도 사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을왕리 해수욕장 이 중간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서쪽, 동쪽으로 나눠서 흩어져서 지금 플로깅 하고 계시는데 잠시 후엔 조금 더 모여서 플로깅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아유, 이 현장감이 확실히 있네요. 네. 그리고 지구의 영웅들이 을왕리에 다 모여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니 따라서 한번 와봤는데 자랑하겠다. 자랑해야죠. 탄피를 자랑하겠다. 마치 훈장처럼. 그 인터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지금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을왕리 이런 해변가에 폭죽 쓰레기, 그러니까 폭죽 탄피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또 이제 곧 장맛비가 다 끝나고 나면 다 막 바다로 이렇게 해변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이게 혹시 폭죽 탄피인가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또 줍는 데 동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와이퍼스 노수아 사무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다의 해변에서 그렇게 폭죽을 많이 쏘아 올리는 게 아까 뭐 우리 회원님도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폭죽 쓰레기를 비롯해서 그 바다에 좀 이렇게 해변에 버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쓰레기들의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다에 가보면 냉장고보다 큰 스티로폼들도 있고 떠밀려온 부표들, 뭐 정말 뜬금없이 여기 웨이치 않는 타이어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티로폼 조각들 정말 안타깝지만 좀 굉장히 위험하다 싶었던 게 깨진 유리병 조각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음료를 이제 술이나 뭐 병음료를 드시고 나서 그냥 두시는 건지 이제 투척을 하시는 건지 그 깨져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되면은 저희 같은 이제 쓰레기 줍는 단체나 피서객 분들한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서 그런 쓰레기를 볼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병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떤 경로로 깨지게 되는 걸까요? 그냥 이렇게 먹다가 깨시는 건가요? 알 수 없죠. 해변가에 술을 마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술병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깨지는 거예요, 그냥. 깨질 수도 있고 차가 청소 차량들이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깨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군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해변가에서 먹고 마시는 문화가 너무 우리가 성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죠. 아예 그냥 먹지를 말아야겠네요. 아니면 지정된 장소에서만 먹을 수 있도록 해야죠. 지금 이 얘기를 나눌수록 점점 심란해지면서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 같다. 이거를 자꾸 곱씹게 되는데 이쯤에서 그러면 조금 분위기를 환기하는 의미에서 제로 웨이스트를 위한 퀴즈, 우리 청취자 참여 퀴즈를 좀 내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 박사님, 이 퀴즈 제가 일단 먼저 부탁드려 볼게요. 요즘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가 많이 나올 텐데. 그렇죠. 당연히 음식물이 남아 있으면 세척한 다음에 배출을 하셔야 될 텐데, 근데 세척을 해도 국물 자국이
배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난감한데요. 자, 세척 후에도 국물 자국이 배어 있을 경우에 이 플라스틱 용기는 쓰레기일까요? 아니면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일까요? 와, 이거는 막 마라탕이나 떡볶이 이런 거 시켜 먹으면 빨갛게 되잖아요. 아무리 세척해도. 당연하죠. 네, 그러면은 헷갈리죠. 이제 이 빨갛게 물든 플라스틱을 그냥 버려야 될 것인가, 재활용 거기에 버려야 될 것인가. 눈을 감고 마음의 소리에 귀를 잘 기울이시면 정답이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뭐 고백을 하자면 이게 설거지를 하면서 세제를 쓰는 게 더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일단 배출을 했는데 이따 혼날 수도 있겠네요. 자, 자 문제 다시 나갑니다. 배달 용기를 세척 후에도 빨갛게 국물 자국이 남아 있을 때 이것을 재활용으로 버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쓰레기로 배출하는 게 맞을까요? 자, 이것을 여러분께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샵 1053번 한 건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메시지 그리고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참여하신 분들 중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려요. 황승영 와이퍼스 대표의 저서 지구 닦는 황대리, 피부에 진심인 비건 프렌들리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아베르데에서 프린서플 하이드레이티드 토너 세럼 크림 중 한 제품, 그리고 코알라 컴퍼니에서 제공하는 흔들리고 지친 이에게 산티아고가 보내는 응원, 손미나 작가의 책 괜찮아 그 길 끝에 행복이 기다릴 거야를 드립니다. 자, 그럼 박사님께 다시 한번 또 여쭙습니다. 이렇게 여쭈기 많죠. 가정에서 이렇게 튀김하거나 그러면 이제 폐 식용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튀김 요리는 너무 맛있으니까 안 먹을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자꾸 튀겨 먹는데 이 폐 식용유를 버릴 때마다 전 너무 이거를 어떻게 뭐 해야 되는 거야 하다가 어떻게 버려요. 혼날까봐 어떻게 버린다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박사님께서 동네 치킨집을 폐식용유 수거점으로 해보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어딘가에서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게 좀 실행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뭐 아직 정부나 지자체 혹은 업계의 공식적인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인 것 같은데요. 지금 폐식용유를 일단은 변기나 싱크대로 버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식용유가 굳어지면서 배가 막힘 현상이 일어나요. 최악의 경우가 그 물티슈와 기름을 같이 버리게 되면 두 개가 같이 결합되면서 돌처럼 굳어져요. 그래서 어쨌든 변기나 싱크대로는 기름은 절대 버리면 안 된다. 두 번째, 기름은 따로 모으면 자동차 연료가 돼요. 진짜요? 폐식용유를 가지고 바이오 디젤이라는 경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연료로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삼겹살 기름도 됩니다. 그래서 이 동식물성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기름 쓰레기들을 모을 수만 있으면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연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뭐 그 치킨집이나 피자집이나 아니면 튀김을 하는 요리에 음식점에서는 폐식용유가 대량으로 나오니까 이런 것을 모아서 재활용을 하는데 문제는 가정에서 소량씩 조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까지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훨씬 더 지구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가정에서 소량으로 배출되는 이 폐식용유 어떻게 모을 것이냐. 치킨 안 시켜 먹는 집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치킨집에서 치킨 배달하고 가정에서 모은 폐식용유 저희한테 주세요. 그럼 저희가 모아서. 왜냐하면 치킨집은 폐식용유가 대량으로 나오니까 재활용하는 업체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좀 치킨 업체에서 제공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네네. 아직까지 이 아이디어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치킨 프랜차이즈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디어를 채택을 하면 굉장히 그 치킨 프랜차이즈의 브랜드의 이미지가 에코 프렌들리가 되면서 그러니까요. 더 잘 팔릴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장님들 혹시 듣고 계시면 한번 응답 바랍니다. 네, 응답 바랍니다. 자, 우리 정주희 캐스터, 기후 캐스터님께서는 그 SNS를 통해서 이미 우리 홍수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들, 뭐 5R에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제로 웨이스트 관련된 정보들도 쉽고 재미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자꾸 올리시는 걸로 유명해요. 저도 이미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그 제로 웨이스트, 특히 육아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너무 많은 것들이 나오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아이가 어려서 금방 크니까
이 옷도 그렇고 장난감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이 사용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고거래 마켓 어플을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정말 안 가본 동네가 없어요. 그러면 많이 걸어다니면서 칼로리 소모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또 지자체에 별로 장난감 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10,000원만 내면은 1회당 2가지 장난감을 2주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동네에 장난감 도서관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1년에 10,000원만 내면 온갖 장난감을 우리 아이에게 여러 가지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해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인 거죠. 이거를 정말 꼭 하셨으면 좋겠는 게 왜냐면 또 환경보호는 결국 재사용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단 말이죠. 네네. 내 안에 나한테 물건이 어떤 게 한계가 왔으면 이게 정말 끝까지 이 아이의 진짜 소진을 다 할 때까지 정말 이렇게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궁금해진 점이 그 장난감이 보통 플라스틱이랑 막 이렇게 금속도 같이 들어있고 막 그러던데 그게 재활용이 안 되는 거죠? 맞아, 장난감은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재활용은 가능해요. 그래요? 예, 재활용은 왜냐하면은 그 장난감을 가져가서 파쇄해서 재활용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배출과 선별의 문제인 거죠. 근데 장난감이 이제 복합 재질로 돼 있어가지고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자제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소형 전자제품이나 장난감을 가져가서 파쇄해서 그 플라스틱을 재질별로 선별하는 그런 공정들이 갖춰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난감은 재활용이 안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는 재활용은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재활용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사용을 하는 게 맞아요. 네, 돌려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부수거나 버리지 말고 누군가 쓸 수 있는 사람이 쓰는 게 좋으니까 결국에는 장난감 그 백화점이라든지 뭐 도서관 같은 데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야 하는 것들은 최대한 이제 물려받거나 중고마켓 어플 이용하거나 그리고 이제 만약에 새로 사더라도 이제 주변에 또 아이 낳은 친구들 뭐 후배들 있으면 또 물려주거나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제일 좋은 거죠. 보통 중고 어플은 남편을 시키지 않나요? 저희 남편은 좀 비협조적이어가지고 제가 열심히 다녔습니다. 예. 원래 낯선 곳에서 남자 둘이 모여 있으면 맞아요. 그죠. 혹시 예. 시켜서 나왔습니다. 저도요. 좋습니다. 자, 우리 노수아 사무국장님께서는 그 제로 웨이스트 습관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시다가 요걸로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요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매일 사용하는 대나무 칫솔을 제일 처음 사용했었어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플라스틱 칫솔은 썩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청소하는 바닷가에 플라스틱 둥둥 떠밀려오는 거에 정말 너무 충격받기도 했고 야생동물들이 이제 먹기라도 하면은 정말 생명이 위협이기 때문에 바로 바꿀 수 있었고요. 대나무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생명력도 강하고 빨리 자라나고 있어서 또 성장한 땅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약이나 화학 비료 없이 햇빛과 수분만으로도 성장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자연에서 얻고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진짜 큰 장점이기 때문에 계속 정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로 대나무예요? 네, 그렇죠. 진짜 레알 대나무. 입 안에 대나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미세 플라스틱 걱정도 없고. 플라스틱 손잡이가 대나무 손잡이로 바뀐 거죠. 그럼 대나무 마디가 보여요? 아니 그렇진 않고 조금 가공을 했죠. 좀 예쁘게. 초록색은 아닙니다. 예. 제가 한 번도 안 써본 티를 너무 냈습니다. 다음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행주 같은 것도 또 요즘에는 그 화학 섬유 말고 뭐 이렇게 뭐 생분해되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요? 소창 행주를 저희는 쓰고 있고요. 네네. 행주나 뭐 손수건 이렇게 사용 중인데 또 이제 샴푸바나 비누 이런 것도 저희가 매일 쓰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을 했고 그리고 수세미가 저희가 보통 아크릴 수세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로 열매가 달리는 그 통 수세미가 있어요. 잘라서 쓰는. 그래서 그 수세미랑 설거지 비누 2개는 같이 저희가 미세 플라스틱 걱정 없이 쓸 수 있어서 오랜 기간 정착해서 쓰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수세미의 기원이 그냥 천년 그 수세미잖아요. 맞아요. 오이과의 그 수세미를 그대로 말린 것이 진짜 수세미. 그걸 쓰고 있어요? 네, 저는 그걸 쓰고 있어요. 쓰고 계시요? 쓰고 있죠. 저만 안 쓰고 있잖아요. 네.
빨리 쓰세요. 설거지는 하세요. 근데. 알겠습니다. 아이 참. 오늘 막 점점 수세에 몰리는 느낌인데 이 환경 용사님들한테서 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유용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와중에도 을왕리에서는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와이퍼스 회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한 10여 분 동안의 시간 동안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지 한번 현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왕리 플로깅 현장 하윤이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을왕리 해수욕장입니다. 네, 어때요? 네, 거의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예, 뭐 생분해 봉투마다 가득은 아니지만 이 탄피가 부피가 그렇게 큰 건 아니어서 플라스틱 컵처럼 가득가득 쌓이진 않지만 그 작은 부피에 비하면은 한 분 한 분 봉투가 정말 가득 비슷하게 이렇게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마무리 단계이긴 한데 그래도 뭐 약속이나 한 것처럼 열심히 어떤 분들은 주저앉아서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예, 봉투의 부피는 늘어가고 저희들의 얼굴은 익어갑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진짜. 네, 이 바닷가 플로깅은 처음인 한 분 회원분 인터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성함 좀 알려주세요. 저는 와이퍼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소희라고 합니다. 네, 주로 이제 플라스틱 컵을 플로깅 하시다가 지금 바다에는 처음 오셨다고 했는데 오늘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바다 플로깅, 탄피 플로깅이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저 사실 탄피라는 게 되게 생소했어요. 이게 뭔지 모르고 그래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불꽃놀이 자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알고 설명을 듣고 보니까 바다에 엄청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전에는 안 보였는데 그래서 진짜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느껴졌고 크기가 너무 작고 이게 부서지면서 엄청 작게 조각조각 나 있어가지고 일반 플로깅보다는 더 조금 힘든 것 같고 더 환경에 엄청 좀 안 좋게 바로 간다는 게 느껴져가지고 이런 활동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바다에도 많이 오시나요? 바다 플로깅도? 네, 많이 올 것 같아요. 너무 심각성을 느끼게 돼가지고 자주 오고 싶고 사실 자주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이 없어서 많이 알려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깼어요. 플로깅은 네모다? 이러면 어디 뭘 채우시나요? 플로깅은 홍보도 네, 홍보 활동이다. 왜냐면 저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너가 이렇게 한다고 막 세상이 변할 것 같아 막 이런 얘기 자주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저 혼자 한다고 해서 바뀌진 않고 저는 저 혼자 해서 주변 사람들은 바꿀 수 있고 또 그 주변 사람들은 또 그 주변 사람들 바꿀 수 있어서 그렇게 모이면 다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 활동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플로깅은 홍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석이조 하셨네요. 플로깅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고맙습니다. 네, 잠깐 이따가 같이 얘기해 주세요. 네. 국장님. 네. 오늘 플로깅의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 오늘 어떤가요? 네, 저 탄피 이게 꽁초 줍는 거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꽁초는 하수 빗물바지 같은 거 하나 드러내면은 거기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삽으로 그냥 퍼내면 되는데 와 얘는 그냥 해변 백사장에 넓게 다 퍼져 있으니까 이게 진짜 다 걸으면서 오리걸음하면서 춥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스튜디오 계신 네 분을 다 일로 한번 꼭 데리고 오고 싶다라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샘솟네요. 저희는 들어가죠 다음에. 예. 그럼 예 저희 마지막에 하실 걸 어떡하죠? 네. 이렇게 모여진 이 폭죽 탄피는 어디로 가게 되나요? 어떻게 처리됩니까? 저희가 오늘 준 탄피는 지금 해수부 쪽에서 이 해수욕장법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편지와 함께 저희가 준 탄피를 직접 보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알리고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데 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네. 격장님께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예, 플로깅은 뭐뭐다. 그러면 플로깅은 뭘 채우십니까? 오늘의 플로깅은 더위다. 아이 참 죄스럽네 진짜. 기승전 더위입니다. 네, 농담이고 플로깅은 그래도 희망이다. 네. 그 세상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누는 것 같아요. 플로깅 한번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그래서 플로깅이 이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거나 뭐 저희 도시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늘면은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앞으로도 이 당원분들하고 계속 활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로깅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그런 분들께 한마디 당부, 뭐 기업이 됐든 정부가 됐든 일반 소비자가 됐든 한마디 당부의 말씀 해주시면요. 네, 그냥 몰랐으니까 했다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다 저희의 그런 무지와 어떻게 보면 그런 저희가 사소하게 했던 행동들이 결국은 다 저희한테 돌아오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정말 최소한 10,000개 이상의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결국 쓸려서 바다로 가고 이 앞에 이 많은 조개구이 집들이 있다는 게 참 저는 아이러니합니다. 이거를 결국 다 저희가 먹을 텐데 그래서 그냥 저희가 사는 집이라고 생각하고 집에다 쓰레기 안 버리니까 같이 좀 아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공감되는 말씀 감사하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는 물론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의 집, 지구는 결코 일회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 하나로 지구가 깨끗해진다면 이 깨끗함이 지속될 수 있다면 한 분 한 분 더 많은 분들이 와이퍼스 활동에 그리고 플로깅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현장이었고요. 와이퍼스 회원분들 함께 여기 지금 많이 써져 계시다가 조금씩 모이셨는데 지구를 닦는 사람들 함께 외쳐주실까요? 와이퍼스 화이팅! 네, 잠깐 오세요. 너무들 플로깅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멈추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하긴 한데 잠깐만 멈춰주시고 빨갛게 익은 얼굴들이 빨갛게 익은 얼굴들이 10분이 오셨어요. 10분 더 되시네요. 지구를 닦는 사람들 화이팅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지구를 닦는 사람들 화이팅! 화이팅! 아유, 너무 애쓰셨습니다. 네, 현장의 이 분위기가 확실히 바닷바람 소리도 막 나고 그래서 진짜 힘든 현장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플로깅은 더위다. 더위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정의들이 나왔는데 오늘 플로깅 주제는 폭죽에 대한 분노 아닌가요? 그렇죠. 네, 지금 바닷바람이 많이 불어서 인터뷰 때 조금 고르지 못한 방송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뭐 플로깅은 홍보다, 뭐 플로깅은 더위다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정의를 방금 하였는데요. 우리 플로깅을 다들 한 번씩 다녀와 보셨잖아요. 우리 정주희 캐스터님이 아까 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끼리 얘기할 때 우리 한두 명이 죽는다고 과연 세상이 변할까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고 아까 인터뷰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너 혼자 유난 떤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참 피곤하게 산다. 심지어 저희 엄마도 제가 쓰레기 주우러 간다고 하면 너는 왜 이렇게 자꾸 돈도 안 되는 일만 하냐 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곤 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라는 작은 한 사람이 이 지구를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다라는 이 느낌, 이 기분이 참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러워진 거리가 깨끗해지면 속이 시원하면서도 또 세상을 제가 정말 뭔가 구하고 있다, 살리고 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 혼자 하면 정말 지속 가능하지가 않지만 이렇게 와이퍼스 멤버들과 함께 그리고 또 누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한다면 지치지 않는 실천을 하고 아까 인터뷰에서도 나왔는데 나 혼자 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은 바뀐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그 주변이 바뀌고 또 그 주변 사람들의 주변이 바뀐다면 정말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면 더 멀리 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와이퍼스와 함께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서로가 서로의 페이스 메이커가 되어주고 또 용기를 얻고 그로 인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저는 이러한 점이 또 본인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로 웨이스트 이야기에서 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맞아요. 나 혼자 한다고 해서 세상이 잘 바뀔까? 너 왜 이렇게 오지랖 떠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돌려줘요. 내가 실천한다고 해서 세상이 확실히 바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세상이 안 바뀌는 것은 확실하다. 맞습니다. 명언이다, 명언. 네. 자, 지금 명언과 함께 아까 그 홍수열 박사님께서 막간의 퀴즈를 내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함께 들으시면서 맞출 수 있게. 아까 퀴즈는 이것이었습니다. 배달 용기 우리가 많이 시켜 먹으면 나오는데 세척 후에도 국물 자국이 빨갛게 배어 있을 경우 이것을 재활용을 하는 게 맞을까요? 쓰레기로 버리는 게 맞을까요?가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 놀랍게도 퀴즈 도전해주신 분들 중에서 정답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정말? 자, 그래서 박사님 정답이 뭡니까? 네, 분리배출을 하시면 돼요. 정말로?
그 배달 용기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PP라는 재질을 사용해요. 네. 근데 PP라는 플라스틱은 색깔별 선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색깔이 뭉쳐서 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은색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국물 자국이라는 색깔이 재활용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국물 자국이 배어 있더라도, 그러니까 음식물 찌꺼기만 좀 씻어내시고 네. 국물 자국이 조금 배어 있더라도 배달 용기는 분리 배출을 하셔도 된다. 분리 배출 결벽증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제가 아까 뭔가 틀린 것 같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뭔가 좋아졌던 그게 안 그래도 아니 되는 세척 거네요? 자체를 안 하시면 안 되고요. 세척은 하셔야죠. 세척은 하고 빨갛게 물들어 있어도 네. 재활용 재활용하면 된다. 그렇죠. 빨갛게 물들어 있는 것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면서 막 세제로 빡빡빡 끝까지 그렇게 싸울 필요는 네.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빨갛게 된 거요. 네. 햇빛에 오랫동안 두잖아요. 네. 다시 좀 하얘집니다. 아. 네, 빨간 것들이 좀 날아가더라고요. 그렇죠. 햇빛 세척이라고 하죠 네. 우리가. 아,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 모두가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또 그러면 또 집안이 너무 배달 용기로 쫙 깔리고.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든 조금 덜 애쓰려고 하는 저의 그 이기적인 마음인데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여러분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희가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마무리하기 전에 이 오늘 주제가 제로 웨이스트였고 또 해양 폭죽 쓰레기 만들지 말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오늘 방송에 대해서 또 하고 싶으신 말씀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주희 캐스터님부터 네. 말씀 드릴까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환경을 위해서 텀블러 써야 된다, 에코백을 들고 다녀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기도 한데 저는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그 말은 즉 새 거 사기 전에 네. 한 번만 우리 집에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찾아보고 그걸 좀 사용해보자. 결론 소비를 조금만 줄여보자는 거죠. 네, 그게 제일 제로웨이스트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노사 사무장님 좀 짧게 말씀해 네. 주실게요. 아까 왜 줍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네. 사실 한 번 줘보면 쓰레기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집게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쓰레기를 정말 생각하게 되는데 주워보면 이제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꼭 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 모두 플로깅에 풀며드는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무장님 우리 홍수열 박사님도 짧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오지라퍼가 세상을 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오지라퍼들이여 연대하라. 예! 짧고 굵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 역시도 이 방송 1편과 2편 함께 하면서 정말 전 정말 일반 사람이거든요. 좀 그래도 이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아니죠. 사람은 이제 환며든 거죠. 환며들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지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나무 칫솔도 알게 되고 또 그 용기를 어떻게 버리면 되는지 지금까지 그래도 잘 버려왔긴 하지만 좀 더 헹굴 필요는 있다라는 사실도 알면서 그리고 폭죽 같은 것들도 해양에서 여러분 즐거우시겠지만 사실은 불법이었다라는 사실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이 방송 함께 하셨고 그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많은 분들께 주변 분들께 혹은 해변에 가셔서 폭죽을 터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슬쩍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홍수열 박사님, 정주희 캐스터님 그리고 노수와 와이퍼스 사무국장님과 함께 CPBC 라디엔티어링 지구를 닦는 사람들 2편 함께 했고요.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홍대 앞에서 또 오늘 무더위에도 을왕리 앞에서 플로깅 함께 하신 와이퍼스 닭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CPBC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가 처음으로 마련한 플로깅 라디엔티어링을 결합하여 생방송으로 플로깅 현장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 이원 생방송 CPBC 라디오 특별기획 플로깅 라디엔티어링 지구를 닦는 사람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 지구를 닦는 이들의 힘차고 뜨거운 열정 이렇게 방송으로 함께하면서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듣고 겪다 보니까 나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셨다면 오늘 제대로 들으신 거예요. 자, 지구를 위한 작지만 소중한 한 걸음 이 많은 곳에서 이미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뭐 그게 미미하다고 생각해서 용기가 꺾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집게 한 집게 더해주시면 그게 또 큰 흐름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면 되니까요. 자, 지구가 일회용이 아니듯이 우리도 일회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구는 우리의 작은 사랑으로도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 받으소서의 기도문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네, CPBC 라디오 특별기획 플로깅 라디엔 티어링 지구를 닦는 사람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 참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신의석, 현장의 황승용 와이퍼스 대표, 허윤희 리포터, 유튜브 중계 홍서연, 그리고 와이퍼스 노수아 사무국장님, 홍수열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정주희 기후캐스터님, 그리고 이재아 기술감독, 김영순 작가, 이진원 PD였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하신 내용들 꼭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뇌이시고 주변에 말씀해 주시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유튜브 다시 보기 하실 수 있다는 거, CPBC 라디오 채널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신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